참 어렵습니다. 미국은 우리 보고 중재자 역할 잘 해달라고 그러고, 북한은 우리 보고 당사자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고, 참 이것이 우리가 인기 많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다음 지금 이제 김영우 의원님께서 이 남북 관계 잘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이야기하고, 남북 관계 좀 안 되면은 북한으로부터도 따돌림 받았다 그러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혹시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문재인의 한반도 구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봤죠. 왜 정부가 빠지고 구상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각 정부마다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 정책의 일관성이, 다시 말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번영한 큰 틀 속에서 차기 정부가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이건 국민의 뜻이고 민족의 뜻이기 때문에 일관성에 유지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정부라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도 한반도 구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미완성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남북 간에 또 국제사회 목소리를 하면서 채워나가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반도 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2대 비전도 있고 3대 목표도 있고 4대 전략도 있고 5대 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그걸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그것을 네? 그 속에 못 본 게 아니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 이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구성 보면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까지 남북 관계만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못하고 또 북미 관계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또 외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순환에서 병행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27 1주년이지만도 4.27 이것도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리고 9.19 제2차 남북 3차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했습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했잖아요. 이런 선상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꾸기 위해서 충분하게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가 하기 위해서 또 한미 간에 조율을 해왔잖아요. 그 속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언론에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의 모 방송 인터뷰에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거의 동일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모라토리엄, 그리고 핵과 미사일 생산 중단, 그리고 핵무기 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이제 윤동인 교수님 그것이 비핵화의 다시 말해 미사일만 빠지고 위원장이 정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윤동민 그 교수님께서 네. 문재인 대통령 믿고 안 믿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이것을 뭡니까? 유럽의 언론에 직접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못 믿는다? 물론 차후에 북미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으셨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반도 구상 얘기도 좋고 또 평화를 유난히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평화 강조하죠. 또 징검다리 얘기 있고 한반도 운전자론, 무슨 촉진자론, 중재자론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토릭, 다 좋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 뭐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북한으로부터는 중재자 아니다, 오지랖 넓다.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는 굿 이너프 딜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는 별로 그거 와닿지 않는다, 들어보지 못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국제 정치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는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는 않아요. 아니 2차 대전도 보십시오.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하고 미넨 회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차 세계대전 벌어졌습니다. 미넨 회담 끝나고 나서 영국의 체인벌린 그 수상은 기자회견까지 대대적으로 했어요. 이제 유럽의 평화가 왔다. 근데 결과는 전쟁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은 남북 교류도 좋고 정상회담도 좋고 실무회담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실행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회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핵 무력을 완공한 상황에서는 2017년 화성 15 이후에는 완전히 핵 무력이 완공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지금 공조하자는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는 대북 제재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대북 제재 할 시기다. 이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북 제재 그런데 말고 어느 뭐 날 있어요? 갑자기 남북 교류로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로지 그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방법이 네. 아니죠. 네, 이에 자, 대해서 최재승을 발언하시고 예. 다음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북 제재밖에 없어요. 그렇지 지금은 않습니까? 대북 제재 국면이죠. 예, 그럼 그럼 북한이 대북 제재로 핵무장도 털고 다 없었던 일로 하고 항복하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게 유일한 길일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냉정하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무대책인 겁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나 북한 정권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려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나 충격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급변 사태는 원치 않아요. 우리도 원치 않아요. 김정일 전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좀 지난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사실상 정권 승계를 김씨 왕조 승계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 안 하고 무려 순조롭게 되기를 그런 뉘앙스로 논평을 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급변 사태는 중국도 원치 않고 자유한국당도 원치 않고 민주당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재를 통한 북한 정권의 항복과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은 급변 사태가 됐던 북한 정권의 붕괴가 됐던 이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아주 어렵다고 그것을 다 하고 자기 붕괴되고 이런 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나 저희들이 하는 이 한반도 평화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한 번에 그냥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렬도 되고 교착도 되고 때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1년에 3번씩 하고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는 그런 고약한 말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미 동맹적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보고 비핵화 문제를 봐야지 무슨 중재자냐. 초야의 이런 지적들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중재자가 돼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과정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진도를 마음대로 못 빼는 이런 것도 발견될 수 있지만 네. 대안을 갖고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